공포, 일본 괴담, 비디오, 회사 동기가 죽었다. 프리클라이밍이 취미였던 K라는 녀석인데 나와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가족끼리도 잘 알고 지낼 정도였다. K는 프리클라이밍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빠져 있었는데 쉬는 날만 생기면 이쪽 산 저쪽 산으로 자주 놀러 다니곤 했다. 죽기 반년 정도 전 갑자기 K가 나에게 부탁을 해왔다. 혹시나 내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비디오를 하나 찍어줬으면 해. 취미가 취미인지라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니까 미리 비디오 메시지를 찍어두고 필요한 때에 그것을 가족들을 보여줬으면 한다 는 이야기였다. 난 가족들도 있으니 그렇게 위험한 취미는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K는 클라이밍을 관두는 것만큼은 절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 대답했다. 정말이지 K다운 소리다 라고 생각한 나는 촬영 요청을 받아들였다. K의 집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간 바로 들켜버리니 내 방에서 하기로 했다. 흰 벽을 배경으로 소파에 앉은 K가 말하기 시작한다. K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죽어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부인 땡땡이, 우리 딸 땡땡이, 지금까지 정말 고마워. 내 이기적인 취미 때문에 모두에게 폐를 끼치게 된 것을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 모두 내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겠지만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천국에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와 만나지 못하게 된 건 안타깝지만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내 딸 땡땡이, 아빠는 계속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 웃으면서 날 보내주세요. 그럼 안녕히. 물론 이것을 찍을 당시에 K는 살아있지만 그날로부터 반년 후 K가 정말로 죽어버렸다. 클라이밍 중 실족으로 인한 사고사로. 클라이밍 동료의 말에 의하면 평소에는 혹시나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아래에 안전매트를 깔고 오르는데 그때는 그 낙하 예상 지점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곳에 추락해버린 탓에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식을 치르고 하루 종일 밤새는 통해한 날은 연결식 때처럼 매우 슬펐다. 울부짖는 K의 부인과 딸, 나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설마 그 K가 죽었다니.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나는 그때 그 비디오를 K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슬슬 K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K의 가족은 내가 K의 메시지 비디오가 있다고 하자 꼭 보고 싶다고 말해와서 마침 7일째 법회가 있을 때 친족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보기로 했다. 내가 DVD를 꺼낸 시점부터 이미 울기 시작하는 친족들, 이것도 공양이니까 꼭 봐주세요 라며 DVD를 넣고 재생했다.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새까만 화면이 10초 정도 이어졌다. 어라? 잘못 촬영했나? 하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새까만 화면 가운데 K의 모습이 떠올라 말하기 시작했다. 분명 내 방에서 찍었을 텐데 이렇게 어두웠던가? K입니다. 이 비디오를 따는 건 저는 됩니다. 나의 부인 땡땡이, 나의 딸 땡땡이, 지금까지 정말 K가 말하는 소리에 섞여서 아까부터 계속 울려 퍼지는 우웅 하는 잡음이 심해져서 목소리를 듣기 힘들다.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 모두 내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겠지만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땡땡이, 아빠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정줄기가 서늘해졌다. 마지막 부분은 잡음 때문에 거의 듣지 못했지만 K의 대사는 분명히 촬영 때와 다른 단말마의 비명 같은 말로 바뀌었고 가장 마지막 K의 말이 끝날 적에 어둠의 끝에서 뭔가가 K의 팔을 잡고 당기는 것이 확실히 보였다. 이것을 본 친족은 울부짖기 시작했고 K의 부인은 도대체 뭘 보여준 거냐며 나에게 매달렸고 K의 부친은 날 때렸다. 부인의 동생분이 K형은 장난으로 이런 걸 찍을 사람이 아니라며 말려준 덕에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난 엎드려 빌면서 이 DVD는 바로 처분하겠다고 모두에게 사과했다. 다음날 DVD를 근처에 절에 가지고 가니 처분을 부탁하기도 전에 주지승이 DVD가 든 가방을 보자마자 그건 우리 절에서는 못합니다 라고 했다. 대신 여기라면 될 것이라며 장소를 가르쳐 주어서 가봤더니 거기서도 잘도 엄청난 걸 가지고 왔네 라는 말을 들었다. 그곳의 말에 의하면 K는 비디오를 찍은 시점부터 완전히 지옥에 끌려가 버렸고 어째서 반년이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원래 비디오를 찍은 직후에 바로 사고로 인해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으아, 여러분들 함부로 유서를 작성한다거나 정말 목숨을 걸고 어딜 가기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면은 함부로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고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예전에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거를 체험하는 훈련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아요. 손톱과 발톱을 자르고 집에다가 유서를 남기는 편지를 쓴다거나 그런 것들을 약간 예행처럼 훈련 겸 해봤던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관에 들어가서 누워보고 싶은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봐도 된다고 했고 연결백이라고 하네요. 시체 수거 팩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 훈련을 모의로 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왠지 저는 찜찜해서 굳이 지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원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깨름칙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비상사태 비슷한 게 있으려고 했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 집에다가 다들 통화 한 번씩 돌리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제 선임 중에 한 명이 집에 전화하면서 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때 대화 내용을 좀 옆에서 순번 기다리면서 들었는데, 엄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침착해, 지금 훈련일지 실제 상황일지 모르는 곳으로 행군을 갈 건데 이게 마지막 통화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몸조리 잘하고 나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막 이러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그런 실제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게 정말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뭔가 절박하고 아찔한 심정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다행히 그러고 나서 평화롭게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별일 없었습니다만 누구나 또 그런 비상적인 상황에 대처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말이 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호기심에 장난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조금은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 일본 괴담, 라이벌.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 딱지치기가 유행이어서 아버지도 다양한 색깔, 여러 종류의 딱지를 모으고 있었지만 실력이 썩 좋진 못했다고 한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같은 마을에 사는 A군에게 참패하여 그에게 부탁해 특훈을 받게 되었다. 공부는 뒷전으로 두고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연습을 거듭한 끝에 꽤 좋은 실력을 갖게 되었고 정신 차려보니 아버지는 근처에서 유명한 딱지치기의 달인이 되어 있었다. 사부인 A군에게마저 라이벌로서 인정받게 되어 두 사람의 정면 대결은 마을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구경을 할 정도의 명물이었다. 성패는 막상막하로 좀채 승패가 갈리질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A군은 아버지 일 관계로 도쿄로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다. 아버지와는 언젠가 반드시 승부를 하자, 그때까지 서로 열심히 연습하자 라고 굳게 약속했다고 한다. 멀리 떨어지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와 A군은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다. 편지에 딱지를 동봉하여 서로가 아끼는 딱지를 자주 교환했다고 한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집에 가는 길 공원에서 익숙한 사람을 발견했다. A군이었다.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며 A군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A군도 기쁜 듯 만면에 미소를 띠며 반겨주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은 하지 못하셨지만 아버지가 근황을 이야기하면 A군은 빵긋빵긋 웃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한다. 이야기거리도 슬슬 떨어지기 시작해 딱지치기 승부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자 A군은 이제 난 딱지치기를 할 수 없게 됐어. 많이 모아뒀었는데 전부 내게 줄게 라며 봉투에 든 딱지들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이유를 물었지만 A군은 소중히 해줘, 바이바이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 버렸다.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 아까 있던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 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 라고 말하신다. 증거로 아까 받은 딱지를 보여주자 어머니는 네가 낙심할까 싶어 말할지 말지를 오늘까지 계속 고민했었는데 A군은 저번 달에 죽었어. 강에 빠졌다는구나. 어머니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았던 K씨 집에 연락이 왔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한참 우울해했다고 한다. 그럼 내가 본 A군은 도대체 누구냔 말이야. 받은 딱지는 뭐냐고 라면서. 한참 뒤 A군의 죽음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갑자기 성묘를 가고 싶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혼자서 도쿄까지 가는 게 가능할 리 없었고 결국 분양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건 4년 정도가 지난 후였다. 아버지는 A군의 불단에 당시 가장 좋아했었던 불패의 닌자 딱지를 공양했다. 아버지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고 한다. 결국 승부하지 못했네. 늦어서 미안해 라고 불단 앞에서 중얼거렸다고. 그로부터 1년 후 집에 작은 불이 나서 딱지는 거의 대부분 소실되어 버렸다고 한다. 타고 남은 몇 장은 세월을 타 너덜너덜해졌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시험 삼아 아버지에게 딱지치기 승부를 도전해봤다. 언제 사모은 것인지 아버지는 새 딱지를 들고 나왔다. 귀신같이 대단한 실력이었다. 내가 초보인 것을 감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강했다. 아버지는 A군은 더 강했었다고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